당신이 선택한 배우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사람들의 70%가 재산을 절반 이상 잃었다고 답했고 80%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혼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럽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똑한 사람들도, 신중한 사람들도, 오랜 시간 연애한 사람들도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상대방의 방어적 태도를 가볍게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뭔가 불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작은 불만 하나 말할 수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뭔가 지적했을 때, 아,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한 겁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연애할 때 꼭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불만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요. 여기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매력을 무시하는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봐요. 특히 나이가 좀 있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외모가 뭐가 중요해? 성격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결혼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없어지는 부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쌓이는 게 뭘까요? 불만과 원망입니다. 서로에게 화가 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성적인 불만족 때문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성생활이 만족스러운 부부는 다른 문제들을 훨씬 쉽게 용서합니다. 20분의 친밀한 시간이 수많은 다툼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끌리는지,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즐거운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건 좋은 대화나 조언과 다르게 오직 배우자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미 투자한 시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3년을 만났는데 헤어지기 아깝다고요? 5년을 사귀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다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혼하면 그동안이 다 허사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과거에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서 불행한 미래를 선택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나간 3년, 5년, 10년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을 불행하게 살 건가요? 짧더라도 행복한 미래가 길고 고통스러운 과거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당신이 정중하게 변화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변하던가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게 답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만족도와 미래의 행복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정상적인 짜증과 비정상적인 괴로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모든 배우자는 당신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짜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불편함인가요?
아니면 당신만 유독 심하게 괴로워하는 건가요? 이걸 판단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해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특별히 문제가 많은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정도는 짜증나게 만드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성가신 건지 아니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건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 이건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좌절과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견딜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격적 결점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별거 아니야. 그 정도야 참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위험한 생각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멩이가 신발 속에 들어있고 당신이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면요? 1km만 가도 발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5km 가면 물집이 잡히고요. 10km 지나면 발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작은 문제도 오랜 시간 반복되면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약속 시간을 항상 10분씩 늦는다고 해볼까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매번 기다려야 한다면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설거지를 안 하고 늘 내일 하겠다고 한다면요? 매일 쌓여가는 설거지를 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지금 조금 신경 쓰이는 그 행동이 평생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나요? 없다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불안정한 사람에게 끌리는 실수입니다. 오늘은 뜨겁다가 내일은 차갑고 어제는 사랑한다더니 오늘은 싫다고 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사람들이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끌릴까요? 자극적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고 드라마틱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고요.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은 지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중년이 되고 나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줄 알고 심리 상담도 받고 스스로를 좋아하고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매력적인 겁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놀랍도록 평화롭습니다.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안정감 속에서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불안정한 사람과 산다는 건 지옥입니다. 매일이 전쟁이에요. 오늘 기분이 어떨지 모르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항상 눈치를 봐야 하고요. 이런 삶을 원하세요? 당장은 드라마틱해 보여도 50년을 함께 살 사람입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혼자 있는 게 창피해서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그냥 아무나 선택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빨리 결혼해야지.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나만 혼자야.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아세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거든요. 혼자 있으면 적어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요.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답답하고 숨 막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나쁜 사람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서두르지 마세요. 혼자가 더 나은 경우도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8번째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만든 함정입니다.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면 저 사람은 나를 제대로 모르나 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밀어내고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어릴 때 경험한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친밀함과 고통이 함께 묶여 있고 가까워지는 것과 아픔이 세트로 학습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행복한 사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원하긴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당신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깊이 박힌 심리적 패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바꾸기 어려워요. 그대로 두면 평생 잘못된 사람만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거부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만 붙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원하는 건 행복인데 선택하는 건 불행인 거죠. 이 모든 실수들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환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해요. 실수하고 화내고 이상한 습관도 있고 때로는 유치하고요. 신이라면 완벽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약간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표현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약간씩은 잘못된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 배우자도 문제가 있어. 나도 문제가 있고,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용서하고 웃어넘기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예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적당히 좋은 정도로 만족하고 작은 행복들에 감사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바보 같고 이상하고 귀엽고 답답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비결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당신의 불만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신체적으로도 매력적인 사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어도 괜찮을 만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방어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한 실수들을 피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선택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입니다.